안녕하세요.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와 맛있는 맛 이야기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TV 김강호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성대학교 김강호 교수의 소신 발언 및 직접 강의 그 7번째로 최근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 사건의 전말과 사회적 파장을 알아보고 이번 사건이 주는 우리들의 경각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2024년 중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약 1000여 개 이상이 되는 미상의 풍선을 통해 오물을 무단 살포한 사건으로서 사건의 초기에는 단순한 대남 전단, 즉 삐라의 살포로 의심되었으나 그것은 분뇨와 폐전선, 중국산 폐건전지, 거름 또는 폐지나 담배꽁초 등과 같은 쓰레기 등등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28일 휴전선 접경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북 무주군 장수군, 경남 거창군, 충남 계룡시, 경북 영천시, 의성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강원도 철원군, 인제군, 화천군, 원주시에 이어서 경기도 파주시, 동주천시, 평택시, 인천시, 강화군, 심지어 정부 서울청사와 주한 일본 대사관, 외교부 청사 인근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이 확인된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오물투하 사건을 넘어서 사회적 테러가 아닌가 하는 경각심과 함께 만약 이번 풍선에 생물학적 화학적 무기가 담겨졌더라면 하는 공포감으로 큰 사회적 이슈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신성대학교 김강호 교수의 소신 발언 및 직강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주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강의의 내용은 순수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사적인 감정으로 비롯된 북한이나 정부 측의 악의적인 비난 내용이 아니며 순수한 교육적 활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개인의 소신적 비판의 내용이라는 것을 서두에 언급드립니다. 참 암담합니다. 풍선, 똥풍선이라고 해요. 똥풍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20살 넘은 성인들이고 항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청남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고요. 온라인이라면 내가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없어야 됩니다. 북한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황당한 방법을 써서 처음에는 똥을 집어넣어서 보내다가 똥이 떨어졌는지 나중에 오물 수준의 물건들을 풍선에 담아서 띄웠습니다. 밝혀진 것만 한 850개 정도가 밝혀졌고요. 띄운 거는 한 1000개 정도가 밝혀졌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풍선 1000개를 띄우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타까운 생각까지 듭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강원도에서 발견이 됐고요. 길게는 경상남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태용호 전 공사 심오한 말을 했는데요. 태용호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국회의원도 있고 북한에서 영국의 영사라고 하면은 진짜 엄청난 VIP입니다. 대사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인데 영사면 그 다음인데 어마어마하게 출신자가 좋은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실험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5km에서 한 15km 정도의 물건을 싣고 띄웠을 때 남풍을 물속에 띄웠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에 떨어지고 어느 정도에서 떨어지고라는 걸 정확한 데이터를 얻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지금 전쟁이 없는 70년을 살고 있지만 내일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상한 게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띄우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안 하겠다, 그럼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난 더 이상해. 추진을 하다가 왜 갑자기 꼬리를 내렸을까? 사실 이 대북 확성기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섭습니다. 북한은 인구가 2천만밖에 되지 않지만 휴전선의 부근에 모여있는 젊은 군인들 그 의무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우리는 18개월 하죠. 그죠? 걔들이 10년. 한번 들어오면 인터넷도 안 되고 컴퓨터도 안 되고 그 휴전터에서 자그마치 10년을 귀 막고 눈 막고 지키고 살아야 돼요. 보급도 안 돼. 바깥 세상 몰라요. 그런 데서 휴전선에서 군생활을 10년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확성기를 띄우면 있잖아요. 개성까지 다 들리는가? 개성까지. 확성기가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 뉴스, 날씨, 시사 이런 얘기하는데 나만 자유민주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동동 음악 틀어주고 유행가 틀어주고 이런 거야. 그거 듣는 재미로 텔레비가 있어 무슨 라디오가 있어 뭐가 있어. 그거 듣는 재미를 살고 있다가 결국 내렸죠. 확성기 내리고 이제 다시 온다고 하니까 꼬리를 발해야 되는데 확성기는 사실 북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68년도 북한이 대남 확성기 되고 공산주의가 최고다 넘어와라. 사실 월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따라서 지금 우리도 했는데 스피커 성능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무서워 보여요. 북한은 체제 선전해도 누가 그거 듣고 믿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렇게 못 사는 거 다 아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90만 대군이
이 직결되어 있는 북한의 그 확성기를 보내면은 북한 체제의 위험해. 그래서 이 확성기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대 정권에 따라서 약간 바퀴적이죠.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보수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보수고 진보는 이제 약자 편을 두고 우호적인 정책을 피는 게 진보인데 역대 그 진보 정권이 대표적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인데 이분들은 북에 관련돼서 우호 정책을 썼죠. 나는 진짜 공부를 김대중 씨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지만 정치적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내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분은 햇볕 정책을 하잖아요.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이 뭐예요? 봄을 오게 하는 겨울에 어둡고 추웠던 것에 서서히 바람을 넣어서 햇볕을 쬐어줌으로써 그들이 깨우치게 만드는 게 햇볕 정책이잖아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우호 정책을 썼죠. 그래서 한반도를 넘어가고 평양도 방문하고 문재인씨도 계속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활보를 할 때 전단지를 북한에 먼저 보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못하게 했었죠. 근데 2년 6개월 동안 못 보내다가 대법원 판결이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판결에 의해서 지금 다시 보낼 수 있는데 지금 정권은 이제 보수 정권은 안 돼. 너희들 돈 보낸 거 그거 핵 만들고 포스 쏘는 거 다 밝혀졌잖아. 돈 줘봤자 현찰 줘봤자 다 전쟁 치르는데 안 돼. 얘는 이야. 총에는 총이고 힘에는 힘이야. 더 힘을 그래서 까불면 죽어. 아주 그냥 우호 정책을 강경하게 하는 정책이 두 개 대비되죠. 여러분들은 선택이 어떻습니까? 어떤 게 옳은지는 안 보입니다. 저런 진짜 21세기에 저런 집단적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민주화된 그 공산주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여기 땅에서 1등이 다 차지하는 거고 공산당은 여기 땅에서 1등이 너무 많으니까 놀아먹자 똑같이 나가서 먹는 거고 이론상 공산주의가 훨씬 합리적일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 놓고 봤을 때 결과 놓고 봤을 때 아까 내가 표현한 봄이라는 기류가 여러 나라에 많이 있었죠. 평양에 봄도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었고요. 1911년도에 중국의 신해혁명 그게 이제 결국 장개석 씨가 순원이라고 하는 장개석 씨가 마오쩌둥한테 패함으로써 결국 주권을 뺏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큰 거리 1989년도에 6월 4일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는데 젊은이 20대가 탱크 앞에 나가서 유명한 사진이 있죠. 이게 민주화를 누리면서 봄을 하는 유명한 사진이 되는데 결국 많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봄을 기다리고 민주화를 지키고 있다. 러시아도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도 일어났었죠.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도 일어났고 2010년도에는 이란부터 해가지고 요르단 알제리부터 해가지고 다 아랍에고 다 이게 추세가 그렇게 일어난다. 북한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저 주소가 남아있는 저 나라가 아직 하나 있는데 북한은 저렇게 시스템이 유지될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진짜 아무리 저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시스템 3대가 지금 주석을 하고 있는 나라 저희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안합니다. 오늘 저녁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나요? 북한이 인구가 1,00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32%라고. 근데 평양 사람들한테는 봤을 때 72%가 현재 스마트폰을 물론 남한에 관련된 건 다 차단을 했지만 인터넷 검색할 수 있고 다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전화 다 하고 인터넷 다 구글 다 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기득권 지식인들 평양에 저 사람들이 남한이 잘 사는 거 모르고 있을까요? 삼성전자 이게 세계 초유의 국가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기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실험하고 방사포 훈련하고 풍선 날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덜투덜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내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죠.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훌륭하다. 손자병법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되는데 탈북단체 자유연맹에서는 지금도 풍선을 계속 띄운다고 얘기하고 풍선을 띄우면 그냥 띄우는 게 아니고 또 한강에 또 2리터짜리 물통에다가 쌀을 채우고 오면 1달러짜리 집어넣어서 USB를 집어넣어서 던지면 4시간이면 저 개성 저쪽 황해도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풍선 띄우기 하는데 풍선이 떨어지면 거기에 쌀과 1달러짜리가 있는데 1달러가 북한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쌀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남한이라는 거 다 아는데 USB에 보면 거기 전부 다 바이오 들어가 있고 세제 나쁘다 좋다 다 비판돼 있고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 하지 말라. 이런 의도에서 똥풍선을 이번에 보낸 건데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불미를 만들어서 진짜 여차여차 진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난다면 2판 3판 나 혼자 죽지 않겠다고 야 핵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방사포 쏘면 서울 지금 불바다라는 게 진짜 생각하기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전쟁 그렇게 너무 멀지 않습니다. 지금 2판 3판 촉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눌려있는 거지 우리나라에.
물론 정치하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잘해야 된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투표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서두에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요리사랑 연구소 김강호 TV 김강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